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246페이지부터 있는 그림형 추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분석을 하면 지난번에도 잠깐 정리해 드렸듯이 이제 그림형 추리가 현대차, 그다음에 LG, 포스코 같은 데서 출제가 되는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나오니까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형 추리보다 난이도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246페이지에 있는 이제 대표 유형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 대표 유형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그림들이 나오고 규칙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도식 추리라는 게 문제도 다양하게 나와서 사실 이제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치환이라든가 어떤 알고리즘의 특징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제는 치환을 하기에는 뭐 그렇게 부적절하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그렇게 이제 복잡한 그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조심해 주시고, 근데 도식 추리를 푸실 때 이런 그림형 추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규칙을 한 번에 다 끌고 가려고 하면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지금 이 규칙들을 보면은 요 이제 음표가 이제 자리도 바뀌어요. 자리도 바뀌는데 그걸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개의 이름이라고 해서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변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뭐가 나오냐면 박자가 이제 4박, 느려진다는 건 이제 4박, 2박, 1박, 아니 빨라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느려지는 건데 어쨌든 이 박자가 빠르고 느리고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박자가 빠르고 느리고까지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하려면 다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지만, 자,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걸 하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지를 보면 음표의 위치가 이 모양도 다르지만 일단 음표의 자리가 5개의 선택지가 모두 다 똑같다면 사실 좀 어렵겠죠. 근데 보니까 뭐 다 똑같진 않으니까 일단 번호만 좀 매깁시다. 그래서 번호를 매긴다는 게 뭐냐면, 자, 요 자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3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레미에서 우리 3으로 쓰고, 자, 요거는 이제 첫째 자리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3, 1, 자, 여기 6이 되겠죠. 이렇게 3, 1, 6의 순서다라고 써주시고, 그다음에 역삼각형 세모입니다. 자, 역삼각형 세모는 개 이름이 낮은 순서로 배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낮은 게 1, 2이 제일 낮잖아요. 그래서 1, 3, 6으로 쓰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제 순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하얀색이니까, 자, n번째 개 이름의 크기를 비교한다. 세 번째죠. 자, 세 번째가 여기가 얼마냐면 6이에요. 근데 5랑 비교하면 더 작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더 크죠. 따라서 뭐가 되냐면 노가 되겠죠. 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샵입니다. 저기 좀 멀어서 제가 이 책을 좀 볼게요. 샵에 이제 숫자가 써 있는 건 개 이름을 n칸씩 올린다라고 해서 단 7은 1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올라가는데 7이 되면 순환을 해서 다시 1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n이 2라고, 그러니까 샵 2라고 돼 있는 건 2를 올려야 되는 거죠. 자, 올려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숫자 써주면 되겠죠. 올리면 되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5가 되는데, 그 다음에 6인데 7 다음에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3, 5, 1이 되겠죠. 3, 5, 1. 자, 그 다음에 요 하얀색 사각형의 역할은 뭐냐면, 하얀색 사각형의 역할은 여기에 있어요. 자, 박자를 2n배씩 느리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 녀석의 역할은 2n배라고 했으니까 2배죠, 2배. 자, 2배를 느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느리게 한다고 했으니까 1박은 2박이 되고 2박은 4박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일단 여기서 쓸 거는 뭘 쓸 거냐면 우리가 쓸 거는 이 개 이름을 숫자로 바꾼 거, 이걸 쓸 거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일단 351이 온 거를 일단 답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 3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351이니까 3, 5, 1. 여기 지금 3번이 후보가 돼요. 그러면 2번도 351이 아니고 1번도 351이 아니고, 자, 5번도 351이 아니네요. 근데 위치를 보시면 얘가 351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3번하고 4번이 현재 후보가 됐어요. 개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바로 이제 요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요걸 바꿔줘야겠죠. 근데 순서를 보시면 여기서 3, 1, 6, 1, 3, 5인데 요 3이라는 거, 이 첫 번째라는 게 사실은 여기서 1이었죠. 1. 그러니까 여기 제일 처음엔 얘가 지금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를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 요 2박이었어요. 2박. 2박을 2배 느리게 하면 4박이 되니까 자, 첫 번째 게 4박인 요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풀어드린 것처럼 어떤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를 찾아가지고 그 요소를 가지고 그냥 쭉 해주시고 그 요소를 가지고 쭉 해주시고 그것만으로 답이 찾아진다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면 자, 그럼 다른 부분을 찾아서 하나만 이렇게 추적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도식 추리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식 추리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뭐 치환이라든가 어떤 이제 알고리즘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로 풀리는데 요 정도 문제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근데 직접 하실 때도 지금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직접을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좀 넘기셔가지고 이 실전 문제에서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실전 문제에서 250페이지에 5번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이제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랑 같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어차피 얘네들도 모양을 보니까 다 다르잖아요. 숫자가 다 다르니까 4, 그다음에 5, 1, 7 이렇게 보고 쓰는 거죠. 4, 5, 1, 7을 쓴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뭘 보시냐면 이런 부분들, 선택의 기로가 되는 부분들에서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서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이제 B1이다, 플랫 1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개의 이름을 N칸씩 내린다고 했죠. 자, 내리기 때문에 자, 4, 5, 1, 7에서 내리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3, 4, 그 다음에 1이 내려가게 되면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이 돼요. 그래서 3, 4, 7, 6입니다. 3, 4, 7, 6.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역할이 뭐냐면 모든 음표를 역순으로 배열한다고 되어 있죠. 자, 모든 음표를 역순으로 배열한다고 했으니까 6, 7, 4, 3이 된 거예요. 현재 6, 7, 4, 3. 자, 그 다음에 저건 아까 한번 나왔던 거죠. 박자를 2m배씩 느리게 만든다고 그랬죠. 박자를 2m배씩 느리게 만든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표시만 해주세요. 아, 요거보다 모두 다 박자가 느려졌죠. 즉 1박은 2박이 되고 2박은 4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느려진 상태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신 다음에 요걸로 가봐야죠. 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박자 크기의 합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박자 크기의 합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크기의 합이잖아요. 크기의 합이기 때문에 굳이 다 하나하나 위치를 찾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얘가 몇 박이냐면 2분의 1박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4분의 1박이 있고 8분의 1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얼마가 있냐면 2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 여기서 2배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 2박은 2배를 하면 4박이 됐겠죠. 하지만 얘네를 더하면 1박이 안 돼요. 1박을 2배를 해봤자 1박이 안 되는 걸 2배를 하면 2박보다 무조건 작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더해서 6박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yes로 간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다 따라갈 필요 없이 이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역삼각형이죠. 자, 역삼각형은 개 이름이 높은 순서로 배열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높은 순서로 배열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7, 6, 4, 3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서 이쪽으로 가면 쉬운 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려워지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역할이 지금 제가 이걸로 좀 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역할이 뭐냐면 그쵸, n번째 박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박자의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자, 위치를 이제 추적해 가야 돼요. 요 4가 이제 어디서 왔냐면 자, 여기에 이제 4죠. 그대로 4고 자, 여기 두 번째 4였으니까 자, 원래는 5였던 애죠. 5. 근데 얘는 그럼 몇 박이냐면 자, 8분의 1박이었어요. 자, 제가 8분의 1박이었는데 자, 거기다 2배를 해봤자 4분의 1박이 되니까 1보다 작겠죠. 아, 그래서 다행히 yes로 왔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시 오각형. 자, 오각형의 역할은 뭐죠? 자, 모든 음표를 역순으로 배열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3, 4, 6, 7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선택지 찾아보시면 아마 2번만 3, 4, 6, 7의 순서여서 답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이제 출제자도 문제를 낼 때
음표들의 위치까지 다 넣진 않은 거였어요. 물론 이제 문제에 따라서 2개 정도 같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아까 우리 대표 문제 풀었듯이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만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결을 해주시고, 자, 이제 한 가지 유형을 좀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어디냐면 바로 이제 넘기시면은 253페이지에 있는 8번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림 문제인데,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얘도 지금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포인트를 좀 보셔야 돼요. 포인트. 자,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자, 포인트라는 게 지금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얘가 따라서 쭉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거쳐서 yes, no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조금 이제 규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문제집을 공부하실 때는 혹시 그런 규칙 부분을 모르시면 뭐 해설을 보던가 이렇게 해서 뭐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뭐 예시 문제가 있다던가 또는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여기 이 세 개의 연산을 통과한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똑같은 게 가로로 있으면 yes란 뜻이고 없으면 no로 가란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을 문제 푸실 때 주의를 좀 해줘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자, 이런 녀석이에요. 바로 내부 도형 색반전 같은 거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은 게, 자, 왜냐면 색반전은 눈에 되게 띄거든요. 눈에 되게 띄니까, 자, 이 녀석이 만약에 여기서 yes라면 색반전이 있을 것이고 no라면 색반전이 없어요. 왜냐면 이 모양은 이 전체 도식에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이건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자, 선택지를 봐서 그림, 즉 색깔이 모두 다 똑같다면 여러분들이 yes로 올지 no로 올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그림과 이 내부 도형의 색깔이 모두 똑같다면 얘는 무조건 no로 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게 있는 선택지가 있으면 yes의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yes라고 찾고 나면 우선 이 색반전은 무조건 한 번 나오니까 색반전이 안 나온 선택지들을 소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아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yes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번을 지우라는 거냐면 2번하고 5번을 지우라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검정색이니까 헷갈리니까 안 되고, 이런 거 보시면 요 디귿자 이제 뒤집어놓은 저 모양이 원래는 검정색이죠. 자, 이런 색반전이니까 이게 하얀색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재 검정색이에요. 자, 검정색인데 걔가 여기를 만나야 되니까 무조건 흰색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저게 흰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여전히 검정색이고 여기 여전히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는 일단 지우는 거죠. 자, 이게 3개나 남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만약에 되게 엄청 급하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강력한 무기가 되죠. 왜냐면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 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요 모양을 찾아주는 거예요. 요 모양을 찾아주는 거니까, 요 줄이 되죠, 요 줄. 요 줄의 모양을 보고 우리 이제 yes, no를 찾을 건데, 자, 처음에 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부 도형 좌우 대칭입니다. 자, 내부 도형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 좌우고, 자, 요건 뭐가 되냐면 상하 대칭입니다. 자, 물론 그림을 하나씩 그려줘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이렇게 엮어서 외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180도 회전이 됩니다. 회전. 자, 좌우 대칭하고 상하 대칭을 하게 되면 180도 회전이 되니까, 자, 그림에서 한번 봐요. 얘를 180도 회전하면 요 모양이 나오고, 얘를 180도 회전하면 요 모양이 나오고, 얘를 180도 회전하면 요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yes인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지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80도 회전인데, 자, 여기서 색반전 일어나고, 자, 보십시다.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천천히 하시는 건 뭐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거나 그림을 직접 그리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실전용으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니까 결국 이 그림 중에서, 자, 이렇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된 아홉 칸에서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이 여기에요. 왜냐면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 얘네 둘이 자리 바꿔봤자 얘는 그대로거든요. 요 가운데 있는 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누구냐?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바꿨기 때문에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쟤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180도 회전하는 거죠, 일단. 자, 쟤를 180도 회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되겠죠? 자, 뒤집은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치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90도,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시계 방향 90도 회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색반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위치를 바꿔서 위에가 이제 칠해지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이렇게 아래가 하얀색이고 위에가 까만 애를 우리 남은 선택지 1, 3, 4 중에 가운데 있는 애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 여기 아니죠. 1, 3, 4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운이 좋게 1번 하나만 남았죠. 자, 물론 단계에 따라서 2개가 남으면 또 2개 선택지 비교해서 다른 부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처음서부터 이렇게 풀려고 하시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거 한번 공부하신 다음엔 그 기본적인 방법을 계속 숙달해서 빨라지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은 틀려요. 무조건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풀린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저랑 이제 도식 추리에서 이제 문자형 추리와 그림형 추리도 살펴봤죠.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저랑 이제 공간에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